서양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 말로 준 상처는 칼보다 깊다 이런 속담도 있지만, 돌멩이나 막대기는 너한테 상처를 낼 수 있지만 말은 너한테 상처를 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속담도 있어요. 나는 이쪽 속담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요. 마지막 7번째, 공백의 법칙입니다. 공백의 법칙. 숨은 재능. 우리는 분명히 숨은 재능이 있다. 그 숨은 재능이 뭔지는 각자 숙제죠. 그거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217페이지 그 중간에 굵은 글씨 있죠. 자, 안개 속을 이제 뚫고 나가기 위한 법칙인데, 안개 속에 파묻혀 머릿속이 하얘지는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틀에서 벗어난 답을 찾으려면 뻔한 대답, 작년보다 뭐 물가 상승률 정도만큼 좋아지는 연봉, 뭐 그런 거라면 굳이 이렇게 안개 속에 파묻혀 머릿속이 하얘지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 삶이라면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일지도 모르니까. 지지난 시간에 그간 얘기했는 것처럼 문제가 있었어요. 시험 때문에. 맞아. 결국은 이제 하니까 8일, 9일? 주말 파면서 9일 정도 지나서 이제 답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됐나? 네, 1차적인 마무리에서 나중에 이제 어느 곳에서 시험 칠 건지만 정해지면 그거는 이제 그쪽 담당하는 교수님이 이제 시험 2주 전에 자기들이 고지해 주겠다 다시. 그러니까 장소만. 근데 받은 대답은 이제 저녁에 8시부터 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경산에 안 가도 되고 대명에서 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 감독자는 저희 이제 주임 교수님이 안 해도 되고 그쪽에서 조교를 파견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세산 일정은 지금 2주 전에 이제 어느 애들 이제 워낙 컨닝이 다이나마틱하다. 그래서 2주 전에 어디서 할 건지 어느 뭐 교실에서 시험 칠 건지를 논의하겠다. 그래서 컨닝을 기정사실화하고 얘기하는구나. 뭐 엄청나게 한다면 하여튼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당일 공지 이런 거 아니에요? 당일 공지까지는 안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시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시험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시험 그 전에 쳤는 거를 알게 되면 또 뭐 이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는 답을 받았으니까 뭐 제가 원하는 뭐 120%의 행복은 아니지만 원하는 답까지는 왔다. 100%는 됐다. 예, 왜냐면 이제 시험 그 요일이 겹치고 시간이 겹쳤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만 흩어질 수 있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원하는 거는 사실 이제 원하는 게 그거죠. 겹친 거를 빼고 8시 이후에 시험 칠게 할 수만 있다면 뭐 거기가 저희가 나머지는 뭐 시험을 치는 거는 저희들의 일이니까요. 그것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까지 확답을 받은 상태. 오, 좋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래프대로 이렇게 해서 보였는데 이거 왠지 근데 풀릴 것 같았어요. 사실은 이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과제 아니면 뭐 문제 이 이벤트일 수 있고 일인데 딱 듣자마자 이거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일이다. 이거 어렵다는 생각, 쉽지는 않겠지만 풀 수는 있다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4과목이 붙었으니까 일단 이래로 빼면 뺄 수 있으면 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래 하고 이거는 우리가 안 칠락하는 게 치고 같으면 장소를 지정받아서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이상하게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풀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해보니까 여기 보면 딱 미션에 보면 딱 있거든요. 숨은 재능이라 보기에는 저는 그래 재능이란 말하고 있던 다른 말 좀 썼으면 좋겠는데 조금 재능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그 과제나 그 미션이나 그 일에 대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하다 보면 그 씨앗이 발견이 되는 키가 발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그건 맞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막힌 길도 있겠죠. 사실은 안 되기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긴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터닝포인트, 변곡점이 생기는 게 아마 여기서 말하는 뭐 그런 숨은 재능이나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어렵기도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막 짜증도 나고 막 하는데 눈앞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그러니까 과제를 하나씩 끊다 보니 나아가긴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되더라. 쉽지는 않더라. 하지만 뒤로 가지는 않았다. 그렇게 좋습니다.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명확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때문에 이게 뭐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지금까지 상상만 할 뿐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요리를 여기 해온 거는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요? 예. 와. 특히 우리 둘째가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학교 참관 수업 갔는데 내가 하는 취미 뭐 내가 되고 싶은 꿈 이런 거에 또 이런 베이킹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약간 애들 뭐 감성 발달에 뭐 오감 촉감 뭐 이런 거 안 해주고 그냥 진짜 뭐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반죽해가지고 진짜 만드는 거 반죽하고 말는 거 말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애들이 또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어서 좀 이렇게 뭐 만들어 먹이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요즘 한창 바쁘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늘 한번 만들어 봤고, 그리고 요즘에 애들이랑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춘기이기도 하고 사춘기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말에 되게 거슬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 뭐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뭐 귀찮은 듯 얘기했어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저희 애 때문에 저 애가 나를 무시해요 이렇게 하는 게 다 보통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다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말 기본이지만 말을 예쁘게 하자라는 게 말을 예쁘게 하자라는 거를 기본으로 두고 그게 이제 소통의 하나이기도 하고 이제 누구든 같이 그래서 이제 보면 근데 저도 사실은 많이 바뀐 거거든요. 예전에는 되게 좀 이렇게 진짜? 전국을 탁탁 찌르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진짜? 근데 이제 뭐랄까 관계에서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묘하게 느껴지면서 진짜 스탑 멈추고 내가 왜 그렇게 됐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나빠 보이지라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내가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굳이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이제 다음에 좀 조심해야 돼 생각하니까 조금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도. 그래서 지금은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여러 대상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다 연습인 것 같아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분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내가 많이 해보면 요렇게 이럴 땐 이런 말을 좀 쓰면 더 좋아하겠다, 더 많이 뭐 그거 되겠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또 오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같은 얘기라도 조금 다르게 얘기했으면은 저 사람이 조금 내 진심을 조금 알아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같은 얘기라도 조금 상대방을 좀 더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되는데 집 식구들한테는 잘 안 돼요.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래가지고 어제도 저희 아들이 약간 조금 요즘에 또 사춘기라서 그런지 뭐 얼마 전에 뭐 엄마 내가 역행자를 읽었어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책은 뭐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안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생각 있는 거다. 역행자 읽었으면. 그래서 저보고 제가 책을 읽은 건 아니까 엄마 동기부여 책을 읽는데 왜 동기부여가 안 되는지를 알아? 저한테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너는 너 할 일에 난 내가 살게. 그렇게 했는데 그 좋은 기회를 그래서 그 제가 좋은 또 기회를 아침에 또 이거 보면서 후회했어요. 근데 애가 이제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오늘 가서 바로 물어봐요. 아이가 질문을 한 거는 네. 엄청나게 성장할 기회를 지금 아이가 발견한 건데 근데 왠지 저의 전곡 탁 찌른 것 같아서 되게 좀 찔려 했거든요. 아. 네, 저도 이런 책 많이 읽고 있는데 왜 나 스스로 동기부여 못하고 있지? 그런 생각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하면서도 이 얘기를 소재로 조금 대화를 좀 하면 좋겠다. 엄청 좋은 기회예요. 엄청 좋은 기회. 그래서 저보고 역행자 한번 읽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봐야 되겠네 하면서.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말은 진짜 애들한테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른이라고 해서 말을 되게 이렇게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배운 적이 있나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애가 선생님한테는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담소비에서 선생님을 한번 보러 그냥 갔는데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희 때 선생님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어릴 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진 않았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보면은 아이들이랑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조금 정년이 다 돼 가시니까 옛날 말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너거가 뭐 그러면 안 된다, 잔소리처럼 이런 식으로. 꼰대 스타일로. 네. 그리고 애들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툭툭 치기도 하고 요즘에는 좀 터치라는 건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네가 뭐 어쩔 수 없다.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어른도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뭐 엄마가 전화를 한번 할까 이러면은 되게 또 싫어해요. 싫어하지. 싫어하지.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뭐 애들이 커가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지만은 뭐 지금의 만약에 뭐 불만을 얘기해서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우리 애가 더 불편해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는 내가 달래줄 수밖에 없다고 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이름 까먹었다. 정민. 네. 정민 되게 좋은 자질을 가졌네. 그 역행자 그 책 읽은 것만 하더라도 지금 중학생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었다는 건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그 책 쓴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청. 좀 그래.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읽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책들이 또 이렇게 눈에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 때문에 아이한테 상처를 주게 된 거 이런 거는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엄마한테 답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엄마가 자꾸 답을 주게 되면 아이가 생각할 기회를 뺏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그러네. 그 어떤 느낌이 들었어? 첫 번째가 우리가 대화할 때 첫 번째가 그 느낌을 먼저 묻는 거거든요. 그 사실 선생님 T야 F야? 네, 저 T요. T 바이 T들 나도 약간 T에 더 가깝기 때문에 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T들은 특별히 더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은 대답의 첫 번째 문장은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어?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어땠어? 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기분도 같이 그래 엄마가 듣는 사람도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듣는 사람도 기분이 이런데 직접 그 앞에서 들었으면 진짜 기분이 그랬겠다. 이게 첫 번째인데 말만 이렇게 하지 저도 잘하는데 집에 가면 이게 안 돼갖고 맨날 우리도 이거 가지고 싸워. 근데 결국은
나는 그 말로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도 나는 T라서 그런지 말로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말로 주는 상처가 제일 크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칼로 베인 거는 시간이 지나면 2주만 지나도 아물지만 말로 준 상처는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로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내가 믿은 거예요. 나는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말로 상처 줄 수 있다는. 근데 그 말이 지나가던 옆집 또라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어. 내가 생전 처음 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애가 맛이 간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럴 만한 사람이 얘기하고 지나갔으면 내가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 그 자체가 상처를 주는 건 아니라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라든지 그런 음성이라든지 그거 어쨌든 그 소리의 파동이잖아. 그리고 그냥 글자라는 어떤 모양이잖아. 이게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나는 믿은 거고. 이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양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 말로 준 상처는 칼보다 깊다, 이런 속담도 있지만, 돌멩이나 막대기는 너한테 상처를 낼 수 있지만 말은 너한테 상처를 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속담도 있어요. 나는 이쪽 속담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요.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기 쪼대로 사는 거야. 그 사람이 내 삶을 깊이 모르잖아. 자기는 그냥 자기 습관대로 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무슨 깊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사회 갈등 대부분이 다 지는 지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무슨 그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다 자기 습관대로, 아니면 지 목적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는 뭐 자기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는 않아. 조금 기분은 나쁘지, 들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거 가지고 내 삶에 큰 영향은 잘 안 줘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지? 뭐 그냥 옆에 같이 뭐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이면은 뭐 그 사람이 그런 뭐 원래 저렇지라고 하지만 맞아요. 근데 바로 옆에 가까운 사람이, 가깝게 있고 항상 매일 보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관계에서 이제 흐트러지니까 말 때문에 아무리 내가 상처를 안 받고 싶어도, 아니면 상처라기보다는 그냥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또 한편으로 대화로 풀어야 되는 부분에 대화를 안 풀립니다. 거의 90%는 안 풀립니다, 이거.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뭐 어떤 설명을 하고 내 입장을 얘기해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착각이에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바꿔본 적이 있나? 누가 나한테 너 이런데 이거 야 좀 바꿔봐. 그렇지,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바꿔볼게 하고 내가 바뀐 거 있냐 이렇게 돌아보면 별로 없어. 그런 거 나도 안 바뀌잖아. 저 사람도 안 바뀔 거라고. 뭔가 인연이 맞아야 돼요. 뭔가 스파크가 튈 때가 있어. 그럴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바뀔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를 내가 시도하는 거니까. 나를 돌아봐도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진짜 말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쁜 거 맞아요. 나도 그렇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나한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 전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했을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 이건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연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잘 되면 자기가 사는 세계가 넓어집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없다면 내가 사는 세계가 요만한 거예요. 그러면 기회도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세계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이만큼 넓다면 내가 사는 세계가 넓고 그만큼 나한테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은 저 인간은 나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내가 왜 저 인간을 이해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지. 자기대로 사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때로는 진짜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진짜로. 근데 세상이 어떻게 다 내 이해 속에 들어와? 내 머리로 어떻게 세상을 다 이해하고 살아? 내 속도 내가 다 모르는데. 세상에는 이해 못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나는 어제 이민호 과장하고 얘기하면서 그 까미 이야기했는데, 알베르 까미가 이방인이라는 책에서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우연이 가득 찬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이 공정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않고 정말 부조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북위 한 3도만 더 올라갔으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좋은 부모님 만나 소용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조리한 거야. 저기 위에 사는 동포들은 뭐 잘못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조리하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 부조리한 거야 벌써. 부조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데서 사는 거예요. 저 위에서 태어나면 뭐 그럴 생각을 못해. 사상교육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넓혀 나가는 거죠. 엄마가 같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같이 넓혀 나가면 정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차이야. 옛날 같으면 정말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 기어 올라가 볼 엄두를 못 내. 근데 지금은 기울기가 그래도 좀 그때보다 완만하다니까. 그리고 재수 좋아서 그 딱 계단 같은 거, 돌뿌리 같은 거 잘 잡으면 이렇게 탁탁 올라갈 수도 있는 길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인정하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인식의 폭을 계속 넓혀 나가면, 그러면은 똑같은 파일을 두고 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저놈이 돈을 잃은 만큼 내가 돈을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안 그래요. 실제로 돈은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큰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나 시장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 거 뺏어온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만큼 인식을 넓혀가지고 세상을 넓게 보느냐. 그래서 정말 나는 20대 중반까지는, 대학생 끝나고 한두 해 정도까지는 정말 자기 주머니에 돈 한 푼 안 들어오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해보기를 진짜 권해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나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탐구해보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정말 지구를 위한 일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20대 중반까지는.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자기가 진짜 그 뜻이 꺾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른 길이 있어요. 지금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30년 전 없었던 기업들이죠. 다 근데 뭔가 그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다르게 본 거죠. 다르게 본 시각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야 저기 안정적으로 그 어떻게 한번 공부 잘 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맨날 공무원 뭐 의사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지금 나라가 개판이잖아 진짜. 그런 좀 저기 얍삽한 생각 좀 지우시오. 의사도 평생 공부해야 되고 사실은 공무원들은 진짜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일 자체가 자기가 진짜 뿌듯해야 되고 요번에 그 저기 2,000명 증원했는데 지방이 1,600명인가 1,800명 갔잖아. 그 중에 절반이 충청도, 충청북도, 세종 주변으로 다 지금 세종의 땅값 장난 아니에요 지금. 거기 지금 최소한 5년인가 6년을 살아야 되는데 세종에 내려와서 살았던 그 공무원들 자녀들 반에서 10등만 해도 간다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쫌스런 좀 사기 좀 치지 말고 좀 정정당당하게 좀 살면 좋겠다 진짜. 말 바꾸도 오히려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이면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좀 야매로 좀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우리도 내 능력 되는 만큼 내가 대우를 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진짜 좀 당당하게 살면 좋겠어. 내 능력 키워서 더 받는 거고. 능력 키워서 더 받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더 받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내가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한번 저기 시험 잘 봐가지고 평생 먹고 살까? 에이 진짜 사회에 진짜 격이 떨어진다. 격이 떨어져. 오늘 아침 너무 흥분했어. 근데 요번에 보니까 AI 쪽에서 이제 분석해서 나온 게 차후에 이제 없어질 확률이 높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의사. 맞아. 왜냐면 이제 AI 쪽에서 이제 그 수술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진단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그런 수술도 사실은 수술 로봇이 로봇이 많이 해. 맞아요. 얘기하니까 뭐 하여튼 일단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저는 나오고. 의사보다는 변호사 뭐 이런 변호사는 이미 무너졌고. 변호사는 끝났어. 지금 거의 끝나고 무너졌어. 있는 지금 AI가 이제 판검사 아니면 변호사 쪽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예전에는 그래도 뭐 하다가 나오면 그래도 뭐 돈 좀 뭐 정관예우. 정관예우에 대한 이런 거 지금도 정관예우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재미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지금 안 된다고 악취같이 붙는 것도 그런 거고 워낙 많아지면 그렇고 재미없어 지금.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자, 요거 마무리하고 우리 저기 케이크나 먹읍시다. 케이크. 네. 자, 케이크. 잘 먹겠습니다. 그래 있는 거 한번 먹어보자.